신동우 의원입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드디어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가 나왔습니다. 예.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불만도 많았고 알 수도 없고 이 복잡한 속에서 일반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리포트나 소비자 보호 운동이 많이 앞서간 거에 비해서 이제 걸음마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1호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이걸 쭉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몇 가지 참 느낌이 말이죠. 이거 좀 더 앞으로 많이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말이죠. 얼핏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항목별로 또 어드바이스까지 넣어서 잘 해주셨는데 제가 다 읽고 나서 느낀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소비자를 위한 보고서여야 되는데 굉장히 업계 눈치를 많이 본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없었어요. 진술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이건 인정이 됩니다. 이게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기업, 법조계연사들로 구성된 심의 절차를 밟았다. 소비자단체에서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네, 처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비자단체 10개 소비자단체가 있는데요. 네. 그것이 모인 게 소비자단체 협의회입니다. 네. 1층 소협이라고 하는데 소협 회장인 김연화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이 금융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희 지금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시고요. 네. 금융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아주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좀 의아해지는데 말이죠. 지금 근본적으로 이 보고서가 금융 권역별, 즉 이제 크게 나눠서 이번 그 보고 내용이 연금저축 테마 아닙니까? 연금저축을 은행과 우선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세 개로 나눴는데 우리가 상품을 소비자가 알고자 할 때는 상품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상품, 이 회사는 과연 믿을 만한 회사고 좋은 수익률을 내는가. 그런데 은행권은 이렇고 생보사는 이렇고 이렇게 묶어서 내버리면은 이게 과연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권역별로도 평균치는 나왔지만은 아주 잘한 데도 있고 잘못한 데도 있고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뭉뚱그려 놓으니까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주려면 그런 정보가 회사별, 상품별까지 안 나가더라도 회사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상중하 이렇게 놓으셨단 말이죠. 그럼 편차가 클 수도 있고 평균치는 같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저희 이제 원래 10월 말이 되면은 비교 공시도 나오고요. 또 개인이 속해 있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의 수익률 같은 것들,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누가 게시를 하죠, 그거를? 네? 누가 그거를 게시하실 거죠? 누가 공시를 할 거예요? 누가 공시하냐. 금융감독원의, 복합금융국에 그 데이터를 누가 공시할 겁니까? 처장님이 하실 거예요? 회사가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연금팀에서 합니다. 어디, 금감원에서? 네. 데이터를 거기서 만든단 말이죠? 데이터를 금융회사로부터 전부 모아서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니까 금융회사가 공시를 하면 그거를 여기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거죠. 네. 세상에 어떤 소비자 보고서가 공급자가 나는 데이터를 그냥 이것이 소비자 보고서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금감원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설명을 드리고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 가입 건수를 보니까 보험사가 80%가 넘네요. 그렇죠? 네. 또 은행이 15.4%니까 사실은 96%가 보험사 아니면 은행인데 자, 이게 지금 평균에서 권역별로 말이죠. 은행권이 41.54%, 39.76%, 또 생보사가 39.79%, 손보사가 30.08%.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같은 기간에 은행에다가 정기 적금을 들었더라면 몇 프로인지 아시죠? 네. 48.38%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연금저축의 96%가 정기저축 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 정보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알려주셔야 이게 이번에 소비자 보호 레포트의 핵심인데 요건 쏙 빼고 권역별로 몇 프로만 하면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얘기죠. 적어도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은 소비자 여러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96%에 해당하는 거는 역시 정기적금만큼 못했습니다. 수익률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품의 평가하는 기준의 또 하나가 변동성 아닙니까? 네. 정기적금이 변동성이 있습니까? 변동성으로 보면 기가 막힌 거 좋은 거죠. 근데 변동성이 있는 것이 이것만 또 수익률이 못했다는 게 사실은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빼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지금 주가가 상승한 거보다 한 50%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서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연금저축이 갖고 있는 장점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사에서 아주 잘 운영한 것은 아주 나쁘지는 않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제가 잘 이런 파악했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지금 96%가 이게 은행이나 손보사 같은 거 한 8% 내지 10% 정기 적금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이걸 쏙 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자 보세요. 오히려 말이죠. 이렇게 그럼에도 이 안에다가 말이죠. 연금저축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권유하셨죠. 자,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노후 대비형 상품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근로자의 15.4%만 가입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가입을 검토해. 이렇게 났단 말이죠. 어떻게 이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면서 가입하세요 권유를 합니까? 소비자 리포트가 하려면 이거 좋은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상품을 놓고서 지금 권유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고령화 시대 대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아직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미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전부 수익률 올리도록 좀 관리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지 정기 적금만 또 못하는 걸 놓고서 가입하세요. 이거 말이 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원장님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정기 적금보다 못하다는 것은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저희가 이제 이 포커스를 맞춘 거는 이 연금저축은 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장기로 이제 나중에 탈 때 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목돈 마련용으로 세제 혜택용으로 이렇게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안에 해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상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 지금 1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절반에 해약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수수료 설명하면서 물론 보험회사는 선취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수수료를 많이 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딱 그 설명으로 보험사는 초기에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기관에 경과할수록 낮아진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하셨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그만두려면은 손해무지하게 보험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절반이 해지했는데 얼마나 손해받겠어요. 그 내용 승무원이가 하고 알아서 판단하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 그건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이 10년 안에 해약하면 대부분 지금 해약률이 한 48% 되는데. 네, 절반 해약이죠. 그래서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부터 조금 그런 목적이었다면 잘못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장기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품을 선택하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레포트를 보면 소비자들이 다 알게 되게. 자, 우리가 보험사 계약서가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 읽어보면 깨알같이 두툼하죠. 이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툼해서 내가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다 읽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읽겠냐는 얘기죠. 핵심만 짚어서 드려야 될, 나 이거 보고서, 아하, 이거 꼭 보험사 계약서처럼 만드셨네.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예, 저희가 직접 저도 봤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담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또 요약해서 저희들이 또 알려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연금 수익률이라는 게 저희가, 지난 한 10년간 동안 통계를 갖고 일단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과거의 통계고, 앞으로 연금을 탈 때는, 10년 후에 탈 때는 어떻게 달라질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 법을 그대로 일단 들어보세요. 일부 금융회사,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연금자산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 보호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음. 참 점잖게 쓰셨어요. 이게 핵심이 뭡니까? 저는 이런 얘기예요. 이걸 평균치만 봐서 이렇지 회사별로 늘어나서 퍼센티지를 내보면 행편없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그거 알려주셔야죠. 왜 슬그머니 평균치 속에 묻어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아하 처음에서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알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 저희도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그래서 이게 소비자 단체, 민간 단체가 있으면 아마 그런 좀 좋은데 표현을 썼을 수 있습니다만, 민간 단체가 이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금감원 아니면은 손보사가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이게 참 특이해.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변액보험 관계에서 한번 판매 리포트가 나와서 또 상당히 왜냐하면 지금 이 상품에 대해서 문제점을 소비자가 잘 알고, 그렇다고 이 노후연금, 노후에 대비하는 이런 것을 아예 상품을 정부 당국이, 금융 당국이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품을 앞으로 회사들이 앞으로 운영을 잘하고 소비자가 잘 선택해서 이렇게 길게 가져가라, 이렇게 저희가, 예. 잘못한 회사는 잘못했다고 적기해 주시면은 업계에서 적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 둘이 뭉숙이해서 평균치에서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등급을 ABC로 해서 나름대로 변별은 좀 했습니다. 예. 잘 보니까 거기 그냥 잘하는 회사들 좀 억울합니다. 잘못한 회사들은 지적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10년간의 어떤 통계, 그리고 이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저희 이 보고서만 믿고 그대로만 따라했다가 10년 후에 또 달라질 반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 그런 점은 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그런 좀 유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하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